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안녕하세요. 71년생 독거 노처녀입니다. 대한민국만큼 교회, 미용실, 학원이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요? 널리고 널렸는데 딱히 내 교회다 싶은 교회를 찾기 힘들고 딱 내 취향에 맞게 머리 해주는 곳 찾기도 쉽지 않아요. 학원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오프라인 학원, 온라인 학원, 그 종류와 개수가 어마무시한데 마땅히 내 아이 보낼 학원 찾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제 또래 분들이라면 뭐 한두 번씩 해보신 고민일 텐데 어영부영 사교육계에서 한 20년 넘게 있었던 제 경험에 기반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우리 아이 학원 선택하는 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학생들의 유형이 워낙 다양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하위권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원 선택 꿀팁을 전해드릴까 해요. 이 학원을 고를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이한테 맡기는 학부모님이 계시고 학부모님이 직접 알아보는 유형이 있죠. 제 생각엔 학부모님이 직접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또 엄마랑 아빠 중에 대부분 엄마가 학원을 선택하고 결정하시죠. 그런데 요즘은 엄마들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학원을 선택하고 상담하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기 뭐 공부 잘하는 누구네가 다니는 학원 거기가 좋다더라. 이렇게 아름아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내 아이 맡길 학원은 부모님이 직접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에 맞게 고르셔야 되는데 이 학부모님들도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타가 개념. 그냥 맡기는 거예요.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그냥 학원 가서 뭐 재밌게 놀으라는 거지. 근데 요즘은 뭐 그것도 여의치 않지만 여튼. 그리고 두 번째가 성적을 올리려고 보내는 부모님이 계세요. 아니 무슨 학원을 보내면서 타가 개념으로 보내냐라고 반문하실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의외로 많습니다. 일단 성적 상승을 목표로 학원을 보낸다. 그런데 내 아이가 하위권이다. 그러면 큰 학원은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큰 학원 보내는 하위권 학생들을 우리끼리는 원장 건물 올려주는 아이들이다 라고 시쳇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위권 학생들은 동네 조그마한 보습학원을 보내는 게 가장 좋아요. 선생님들이 많지 않은, 이왕이면 원장이 직강하는, 그래야 소위 끼고 가르쳐요. 보통 조그마한 학원들 같은 경우는 재정 상태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 한 명 한 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건 과외를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 성의껏 잘 지도하는 조그만한 학원을 잘 만나면 과외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와 성적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하위권 학생들의 특징은 집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끼고 가르쳐야 돼요. 사실 이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교육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싸고 좋은 게 딱 한 군데 있긴 있어요. 제가 애들 가르칠 때는 싸고 좋게 가르쳐요. 이건 진심입니다. 왜?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애들이 없어서 지금 저한테 애들 보내면 정말 완전 진짜 로또 잡는 건데. 여튼 이왕이면 새로 생긴 학원 상담을 하시면서 원장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위권 학생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은 상위권 대학을 나온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제가 강사였기도 했고 선생님들 면접을 봐서 고용하기도 해봤지만 소위 말하는 인류대 출신들 선생님들은 하위권 학생들을 잘 가르치질 못해요.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위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들한테는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왜 어려워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구단 외우는 걸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머리가 좋았던 선생님들은 그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못 외우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구구단을 외울 때 어려움을 겪었던 선생님들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리고 가려운 데를 잘 긁어줘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아이들이 어려워할 만한 부분을 콕 잘 집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본인도 힘들어했기 때문에 학생들 수준에 맞게 지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상위권 대학 나온 선생님들을 붙여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새끼 공부 못한다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단계에 맞는 학원 선택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아이가 하위권 학생이다. 그러면 최고로 좋은 방법은 1대1 개인 과외를 시키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좀 안 된다. 그러면 동네에 있는 조그만한 학원을 공략을 하셔라. 그리고 원장이 인류대를 나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 묻지 말아라. 그리고 일단은 보내셨으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무례하지 않은 선에서 상담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우는 아이 젖준다고 주기적으로 학원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학부모님의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특별히 더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죠. 단 전화를 하실 때는 겸손하게 지혜롭게 상담을 부탁하세요. 내가 내 돈 내고 보내는데 뭐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냐 라고 하시면 자식 교육에 반은 실패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 가르치시느라고 힘드시죠. 저도 우리 애가 힘든데 선생님들 노고에 너무 감사드린다 말이라도, 실제로도 그렇고요. 하위권 학생들 가르치는 거 정말 많이 힘들어요. 손도 많이 가고 또 요즘 아이들 말도 잘 안 듣고 집중력 1도 없어요. 또 잘못했다고 쉽게 혼도 못 내요. 요즘 아이들한테는. 여튼 상담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이한테 학원에서 쓰고 있는 교재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문제가 얼마나 풀렸는지, 또 아이가 스스로 푼 흔적이 있는지, 또는 선생님의 첨삭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정도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교재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교재 보시면 알아요. 우리 애가 지금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수강료를 꼭 제 날짜에 내셔야 돼요. 이왕이면 한 일주일 정도 먼저 내시면 더욱 좋아요. 학생이 많이 없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먼저 수강료가 들어오면 원장님들이 매우 감사해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굉장히 예뻐 보여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학원이 망할 때쯤에 너무너무 힘든데 미리미리 딱딱 내주면 정말 그게 그렇게 고맙고 꼭 은혜 받은 것 같아서 그 은혜를 꼭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런 심정이에요. 이왕 납부해야 될 수강료인데 받는 분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조그마한 학원들은 애들을 못 가르쳐서 실력이 없으니까 크지 못한 학원 아니냐, 그런 학원에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학원이 크고 안 크고의 문제는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장사이기 때문에 장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원장이 운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집니다. 여튼 그 얘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내 아이가 하위권이다. 그러면 전교 1, 2등이 가는 그런 학원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동네에서 조그만한 학원, 웬만하면 원장이 직강하는 학원을 보내셔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겸손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셔라. 사실 원장 입장에서 학부모 상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선생님들도 무지하게 싫어하고 할 말이 없거든요. 당신네 아이가 머리가 나쁘다, 지각을 자주 한다, 자주 존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내 자식 상태가 메롱인 거 알면서도 남이 지적하면 이거 무지하게 열받거든요. 게다가 내가 돈을 내는데 요즘같이 애들이 없어서 난리인 학원에 VIP 고객인데 특히 막 둘 보내면 최고죠. 셋 보내면 정말 VVIP죠. 그래서 학부모 상담할 때 늘 좋은 얘기를 하죠.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아직 공부에 재미를 못 붙여서 그런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게 아이가 머리가 좋기는 힘들어요. 나쁘기도 힘들어요. 대부분은 평범합니다. 머리가 좋으면 표가 나요. 낭중지추라고 하죠. 주머니에 송곳은 숨길 수가 없다고. 머리가 무지하게 좋거나 무지하게 나쁜 아이들은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평범합니다. 내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아직 공부에 흥미를 못 느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게으르게 만든 건 학부모님이에요. 저는 중학교까지는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매우 못한다, 그러면 거의 99.9%는 학부모 탓이라고 봐요. 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여튼 상담을 꼭 해라 라는 거였어요. 지각은 얼마나 안 하는지, 학습 태도는 어떤지. 그 얘기 듣고 와가지고 야, 너 학원 선생님이 그러는데 맨날 지각하고 수업 시간에 엎어져 자고 숙제도 안 해온다며 이런 식으로 애 쪼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구나 라고 들으시고 아이한테는 내가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너를 너무 칭찬하시더라. 그렇게 해서 아이와 선생님과의 유대관계가 좋아지게 만드셔야 돼요. 중간에서 학생은 선생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선생님도 학생을 어려워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상담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상담을 하셔서 우리 아이 상태가 어떤지 파악은 하고 계시되 애를 혼내지는 말아라. 은근히 고쳐줘야 돼요. 모르는 척. 혹시 피치 못하게 아이를 혼내실 때도 야, 너 그게 얼마짜리 수업인데 네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늦고 지각하고 결석하고 태도가 안 좋아? 라고 혼내지 마세요. 결단코 좋은 결과 없습니다. 설사 선생님한테 큰 신뢰가 못 간다 하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절대 선생님을 내려 깎거나 흠집 내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애한테 도움 1도 안 돼요. 언젠가는 아이가 공부하기가 싫어질 날이 와요. 그날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항상 아이들은 핑계를 대고 싶어 해요. 제일 좋은 핑계는 선생님 욕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실력이 없다, 선생님이 게으르다, 어쨌든 간에 선생님 흠집 내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엄마가 야, 오늘 학원에서 수업 어땠니? 선생님 잘 가르치디? 못 가르치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삼가셔야 돼요.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하게 두면 안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시고 선생님을 통해서 결과를 들으셔야 돼요. 학생한테 선생님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리면 절대 효과적인 성적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동네 학원 보내세요. 두 번째, 상담하세요. 세 번째, 수강료 꼬박꼬박 제 날짜에 잘 내시고 이왕이면 2, 3일 정도 일찍 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끔씩 큰돈 안 들이고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더울 때 드세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씩 넣어주시면 더욱 아이 기도 살고 선생님들도 별거 아니지만 되게 감사하거든요. 요즘에 선생님들 챙기는 학부모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주 작은 감동이 아이한테는 몇 배의 친절과 관심으로 돌아갑니다. 더울 때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돌리는 것 정도,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대우를 해주면 학원 선생님들은 정말 많이 감동을 해요.
제가 처음 학원에서 근무를 할 때 원장이 스승의 날 회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강사들은 한국 교육계가 낳은 사생아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이렇게 뼛속 깊게 때려 박혔거든요. 이 학원 선생이라는 거는 성적이 오르면 애가 잘해서 공부를 잘한 거고, 성적이 떨어지면 학원 선생 탓이고, 성적 떨어졌다고 학교 선생님 원망하는 학부모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학원에 있는 시간은 현저히 적거든요. 내가 내 돈 내고 보내는데 큰소리 칠만 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요즘 편의점에서 껌을 한 통 사갖고 나오면서도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게 멋있고 젠틀하지 않나요? 식당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제 돈 내고 밥을 먹어도 계산하고 나오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정도 교양 있는 수준은 됐는데 유독 학원 선생님에 대해서만큼은 마음이 넉넉하지 못한 건 현실인 것 같아요.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 가르치시는 분에게 조그마한 예의와 감동을 이렇게 드리면 그 보답은 우리 아이한테 옵니다. 여기저기 주변에서 애들 때문에 고민이 참 많더라고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학원도 제대로 못 가다 보니 방구석에서 컴퓨터 켜놓고 애들이랑 수다만 죽어라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특별히 하는 얘기도 없는데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서 아주 죽겠다.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죠. 가란 곳은 없고 가지 말란 데만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재밌게 놀았어요. 밖에서 해 저물 때까지 땀 삐직삐직 흘려가면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참 재미있게 놀았던 세대인데, 요즘 애들 그런 재미 1도 모르고 짠하고 안쓰럽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이제 가을이네요. 이불 잘 덮고 주무세요. 감기 걸리지 않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